특히나 부동산은 를 모르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참 기쁩니다. 지금 오늘이 21년 5월 28일 지금 밤 11시 37분 오후 11시 37분이에요 금요일이라서 집에 일찍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하여간 뭐 그랬는데 제가 책 쓰던 거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강남의 꼬마 빌딩을 사라, 이 책을 쓰고 있었는데 1차적으로 책을 다 썼고, 근데 그거를 이제 내용을 한번 뒤섞는, 그러니까 배열을 다시 하는 거를 편집하시는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내용을 조금 섞으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그걸 보면서 다시 또 교정을 하는 과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작업을 하신 작가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저만큼 알지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수준이 이게 두세 페이지가 그냥 안 넘어가요. 계속 내용이 이제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매 페이지 있죠. 제가 이거 하면서 책을 거의 다시 쓰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앞뒤가 조금만 달라도 이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한 내용이랑 뒤에 말한 내용이랑 한 문장에서도 좀 틀려지거나 이랬을 때는 전체 내용을 부정하거나 전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긍정인 내용이 되거나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거의 다시 쓰는 느낌? 내리는 거 보시면 이게 느껴지시죠? 이게 책을 하나 다시 쓰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면 내용을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있는데 얘가 뭔가 조금 이어질 듯 안 이어질 듯하게 섞어놨어요. 그럼 이 중간 내용을 잘 쓰면 이어지고 아니면 아예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카페라떼, 전 커피 마실 때 아주 가끔 커피 마시긴 하지만 카페라떼 마시는데, 카페라떼가 달다고 해요? 아니면 쓰다고 해요? 따라 다르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비하면 카페라떼가 달아요. 근데 바닐라 라떼에 비하면 달진 않단 말이죠. 그럼 제가 카페라떼가 달아요 라고 썼어요, 책 내용에. 근데 그 앞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비해서라는 내용이 있어서 카페라떼가 달다고 써놨는데 이게 다른 블로그로 넘어가 있고 그 앞에 그 내용이 없이 카페라떼가 답니다 해버리면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전제가 있어줬을 때 이 말이 맞는데 이 전제를 빼버리니까 이 내용이 갑자기 생뚱맞아지고 안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표정 느끼시겠죠? 네, 이 지금 교정한 노고를 티내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책 쓰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이 앞뒤 내용을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여간 했는데 이제 지금 오늘이 5월 28일이니까 지금 8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8월에 출간을 예정인데 또 모르겠어요. 또 작업이 뭐 출판사에서 좀 더 시간이 빨라질 수도 있고 뭐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다행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책을 쓸 때는 최근에 뭐 주택에 대한 규제나 뭐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게 생기면서 제가 이걸 쓰기 시작한 지가 좀 됐거든요. 사실 작년에 출간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게으를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막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끝내서 하고 싶지만 또 나태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 어찌됐건 그 바뀌기 전의 상황의 내용들이 많았는데 또 쓰면서 그 바뀐 후의 내용들을 좀 추가하게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출간을 했으면 최근에 법이 바뀐 것 때문에 뭐 해당 내용, 제가 썼던 내용 중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할 수 있어서 뭐 좋기도 했지만, 네, 책을 2권 쓰는 기분이어서 네, 기분이 참 묘했어요. 하여간 끝났어요. 하여간 끝나서 좋아요. 오늘 밤에 꼭 끝내고 싶었거든요. 금요일 오늘 밤에.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는 좀 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는 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건데요. 일단은 내용이 끝났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재테크 방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행동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익숙한 행동, 익숙한 곳으로의 이동, 익숙한 곳의 여행, 익숙한 아니면 음식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익숙한 곳에 놀러 간다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번 어떤 행동이 정해지거나 이 생각의 패턴이 정해지면 그 패턴으로 다른 것도 똑같이 바라보거나 받아들이거나 결정하려고 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론적인 얘기에 집중적인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큰 그림만 보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그분 직업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수치적인 거 그리고 상담 전에 그 상담 내용을 써오신 내용들을 봤을 때 수치적이고 문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은 이론적이고 뭔가 딱딱 맞아야 된다. 그럼 그분은 연구원이거나 아니면 계산하는 쪽이거나 아니면 회계 쪽이거나 이런 분야의 일을 갖고 직업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익숙하게 해왔어요. 내지는 뭔가 분석하는 일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부동산도 똑같이 접근하려고 해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똑같이 검색을 해요. 자료를 찾아보고 거기까지는 해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본인이 생각지 못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뭔가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부동산은 실물 경제이기 때문에 나가서 봐야 돼요. 나가서 보지 않고 이론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론적인 게 없이 실물만 보고 부동산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실물을 보지 않고 이론적인 것만으로 부동산을 살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필수지만 현장을 보는 거, 실물을 보는 거는 필수지만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이거 없이도 부동산을 사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부모님이 젊었을 때나 아니면 부모님 지금 연세가 드셨어도 어머니 아버지 성향이 서로 다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한 분이 이론적이고 분석적이고 미래 경제 거시 경제 이런 걸 따지시는 분인데 분석적인 분은 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은 친구가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거기 좋다고 하니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득이 돼서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이분한테 재테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실제로 집에 보시면 왕왕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물을 보지 않고는 부동산 투자는 안 되는데 나는 늘 검색을 해가지고 자료를 찾고 주식 투자를 해왔어요. 왜? 주식은 가서 보지 않아도 검색으로 하고 클릭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부동산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하기가 겁나고 클릭으로 부동산을 살 수 없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행동 자체를 내 생각에서 막는 거예요. 뭔가 우려스러운 게 있으니까 나가서 보는 거는 하지 말아야지. 왜? 그리고 또 나가서 보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 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턱을 넘지 못하고 집에서만 찾아보기만 하고 배우자한테 가서 보라고만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야마다 다른 행동 양식이 필요한데 주식이랑 부동산은 다른 행동 양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거 아니면 수영하는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는 거 다른 거잖아요. 요리는 집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배달 시켜가지고 그 재료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영은 집에서 하기가 어렵죠. 집에 수영장 있는 사람 극히 드무니까요. 그 수영장을 반드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지 않고 수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와 이거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재테크를 한 분야에 익숙한 분은 그 방식으로만 모든 재테크를 대한달까? 그 방법으로만 하려고 한달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 특히나 부동산은 현장과 현실과 실제 매물을 모르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담겨져 있고요. 다른 내용들은 강남 꼬마 빌딩에 대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강남의 부동산을 접하고 다루고 예를 들어서 사서 수십 개를 사보기도 하고 지어보기도 하고 임대 관리도 지금 수백 개, 400여 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를 하면서 느끼고 알게 된 것들,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썼으니까요. 나오시면 한번 보시면 강남 꼬마 빌딩 시장에 대해서 그 실질적인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책을 다 써서 참 기쁘고요. 생각만 해도 말만 하려고 해도 자꾸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데 약간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내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또 보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책이 나오면 또 책이 나오는 대로, 그리고 아니면 제가 책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꼭지씩 또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하고, 이후에는 그리고 현장 나가는 영상을 최근에 못 찍었는데 너무너무 바빠서요. 근데 그것도 현장 나가서 제가 또 그 현장에 공사되고 있는 곳들의 모습을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기분 좋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